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오늘은 7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아침에 카톡 하나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잘 지냈는가? 하고 와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반말 할 사이가 아닌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는데 잘 지냈는가 하고 물어보는 당신의 안부 전화는 하루 종일 분주했던 내 마음에 커다란 기쁨 주머니를 달아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묵상글에서 따오시는 건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웃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사람 말은 끝까지 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대로 그냥 잘 지냈는가 이런 간단한 내용으로 전화하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누군가 물어봐 준다면 참 하루 중에 쓰라린 일이 있더라도 좀 마음이 달래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예쁘죠? 내 마음에 커다란 기쁨 주머니를 달아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주머니를 달아드리려고 해요. 어제 하루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화요일 대신 읽어주는 문학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추계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김동수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2 때 말썽 부리셨어요? 너무 급동의하셨어요. 아니,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북한도 무서워하는 중2라는 표현이. 네. 중위와 또 네. 발음이 비슷하고. 네. 근데 왜 아기가 지금 몇 살이라 저 6살이요. 뭐 6살도 요새는 사춘기다 그렇게 고집 피우고 말썽 부린다니. 뭐 말썽도 부리고 그러는데요. 네. 뭐 그래도 착해요. 예, 착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혹시 같이 있는 시간이 적은 거 아니죠? 같이 있는 시간이 어쨌든 뭐 많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긴 하는데요. 네. 뭐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요. 중2도 네, 요새 북한도 무서워하는 중2. 그 중2 뭐 중2병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2가 왜 걸리는 거예요? 중3도 아니고 중1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도 그러니까 중3 정도 되면 이미 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좀 되니까 조금 이제 성숙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은 아직 좀 많이 어리고 뭐 딱 그래서 애매하게 중2가 아닌가. 중2병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네. 중3 예. 뭐가 시급한 문제가 떨어진 거 아니니까 부모님한테 마음껏 개겨보기도 하는 그런 때인가 봅니다. 오죽했으면 잘 지내보려고. 굉장히 비굴 모드로 들어가니까. 네. 부디 래프팅을 해서 부자간에 사이가 돈독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책 읽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프리드리 실러의 뭐 도적대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뭐 군도라는 제목은 네. 뭐 다 아마 더 익숙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군도라고 많이 나왔는데요. 그랬죠. 네. 근데 저는요, 김동수 선생님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네. 군도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심란해서 안 읽어져요. 군도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군도? 이게 뭐지? 저희가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낙에 익숙해져서 네. 이제 말 쓰니까 이제 그냥 군도구나 이런데 네. 저도 처음 들을 때 뭐지 이게? 그러니까 군도면 떼도둑이죠. 네. 예. 그래서 요새는 이런 제목들도 가능한 한 그 한글로 다 바꾸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지 왜 수호지 양산박 같은 심란함 같은 게. 네. 근데 수호지는 되게 재밌잖아요. 싫어요?
확실히 이게 남녀 차이가 네, 있을지도 그런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네. 때 수호지 읽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예, 그 양산박의 이 갖은 예. 그러니까 그게 참 다르더라고요. 이제 저희 남편은 네. 삼국지를 무지무지 좋아했고요. 네. 저는 대망을 그렇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참 그거 다르더라고요. 대망은 또 왜인데요? 그거 참 재밌어요. 저는 대망은 아직 못 읽어봐서요. 어릴 때 이제 집에 아버님이 네, 보시던 대망이 책꽂이에 쫙 꽂혀 있는데 그것만 봐도 네. 저는 그거 하도 많이 읽었어요. 아무거나 읽어도 줄거리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남편은 대망을 읽는 저를 이해 못했고 저는 삼국지를 그게 이제 다른 거죠. 네. 네, 자 실로를 가봅니다. 예, 실러 도적대인데요. 네. 이 실러는 뭐 다들 아시는데 개태와 네. 실러 항상 같이 얘기되는 네. 인물이죠. 뭐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기, 독일 고전주의 낭만주의 시기에 뭐 가장 대표적인 극작가이고 뭐 시인이고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럼 개태하고 이렇게 생애가 겹치나요? 예, 개태보다는 조금 이제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개태보다 조금 젊은 젊은 층이 뭐죠? 시기가 그 이후이긴 한데요. 네. 거의 이제 동일하게 겹치죠. 예. 근데 교체랑 교류도 많이 했고. 예. 자기 시대에 또 한 산맥이 있다는 거는 참 기쁨이면서도 괴로움이잖아요. 네. 그 둘이 이제 그러면서 뭐 서로 이제 좀 약간 경쟁심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요. 네. 뭐 둘 다 워낙에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들이라. 네. 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뭐 이 실러는 여러분들 뭐 어릴 때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그 빌레넘 텔, 윌리엄 텔. 네. 예,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네. 마지막 네. 그 환희의 송가가 실러의 그 시를 이제 베토벤이 와서 네. 따와서 한 거라. 네. 뭐 독일 문학계에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오늘 제가 갖고 온 도적대거든요. 네. 뭐 그래서 이거는 이 도적대는 실러의 이 처녀작이에요. 네. 예. 아, 처녀작인데도 이렇게. 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처음에 데뷔작이 너무너무 좋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그 이외에도 좋은 네. 작품들을 계속 썼지만 뭐 가수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그 소설가나 시인들도 그렇고 갑자기 문제가 확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추리문학은 처음 나오는 게 대표작이라서. 그 이후에는 이제 어쨌든 네. 그 사람의 스타일이 이제 반복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작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군도와 뭐 간계와 사랑, 뭐 오를레앙의 처녀 빌레넘 텔, 뭐 이런 네. 작품들 뭐 너무나 유명한 작품들이죠. 네. 예. 네. 그래요. 근데 이때 프랑스도 그랬지만 독일도 이때가 뭐 시대적으로 사조적으로도 급변기죠. 네, 그렇죠. 뭐 시대적으로 이제 프랑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789년에 네. 프랑스 혁명, 네. 대혁명이 있었거든요. 네. 그 대혁명이 있고 이제 유럽 전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역사적 소용돌이에 빠지는 시기인데 네. 독일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딱히 혁명이 있지는 않았어요. 네. 예, 딱히 혁명이 있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독일에서는 뭐 이성이나 합리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독일인들 네. 하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들 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네. 실러나 게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이성이나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이 사회의 딱딱한 분위기, 네. 계몽주의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것들에 반해서 이제 어떤 감정이라던가 열정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네. 이제 중요시했고 네. 그게 저희 잘 아시는 그 질풍노도, 네네네. 문학에서 질풍노도 네. 운동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스트룸 und 드랑이라고 네. 해서 저희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 아까 중이 말씀하셨지만 네. 그 질풍노도라는 말이 이제 네. 요 당시에 이제 문학운동에서 온 말이거든요. 네. 그 질풍노도라는 말이 그래서 참 아주 많이 쓰이고 좋아했지요. 왜 개인에게 있어도 질풍노도 시절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네. 예를 들면 이제 멈출 수 없는 사랑의 열정인 거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근데 이제 실러의 이 군도 도적대는 이제 괴테가 이제 개인적 사랑의 열정이라면 네. 이성으로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사랑해서는 네. 안 되는 사람인데 마찬가지 요 도적대라는 건 이제 정치적 사회적으로 네.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회 제도라든가 기존의 네. 어떤 사회적인 억압 이런 것들을 이제 뚫고 나오는 어떤 네. 에너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리고 있는 작품이긴 한데요. 네. 사실 조금 그런 게 우리가 이제 도적대를 다룬 작품들이 꽤 있거든요. 네. 문학적으로도 뭐 아까 말씀하신 수호지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홍길동전 같은 그렇죠. 것도 이제 뭐 그런 작품이죠. 뭐 네. 임꺽정 뭐 있고 요즘 또 영화가 한 편 나온 것 같더라고요. 군도라는 제목으로 아, 그래요? 예 하정우 씨가 나오는 네네. 예 그 영화가 나오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시면 그 포스터가 이제 그 등장 인물들 얼굴 클로즈업한 네. 포스터인데 하정우 씨의 표정이 너무 강렬해서 그게 잊혀지지 네. 않는데 어쨌든 그 얘기가 항상 이 주는 어떤 공통적인 뉘앙스나 네네. 메시지가 있어요. 네. 기존의 어떤 불의한 사회에 네. 맞서서 혹은 기존의 불의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쫓긴 사람들, 네. 예,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사실은 그 기존의 사회에 대해 어떤 반항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네. 의적도 네. 하고 뭐 비레름 텔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 네.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요 실러의 요 작품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게 도적대 얘기의 중심이 있다기보다 네. 그 도적대의 이 두목인 칼이라는 이 어떤 개인의 얘기가 좀 더 극 전체는 중심이에요. 네. 예. 그래서 약간 진짜 이 도둑들이 잔뜩 나오는 이 마치 수호지 같은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조금은 좀 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오히려 이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읽으셨을 그래요? 때는 오히려 훨씬 더 재미있을 네. 수 있는. 그러니까 내용은 정말 거의 막장 드라마거든요. 그래요? 네. 또 막장 드라마라니까 급 관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음악 한 곡 들은 다음에 가볼까요? 네. 네, 아까 중2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잘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 했는데, 예진이아 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저 학교에서 일하는데요. 중2는 박지성 선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활동량을 자랑합니다. 예, 의문의 한 가지 정도 풀린 것 같습니다. 네, 나르디스 님이 연극 떼도적, 이게 2005년 4월 29일 해오름 극장에 올려졌던 연극 포스터하고 도적대라는 그 제목으로 나온 이건 책 표지인가 봐요. 네. 그리고 독일판 그 책 사진, 표지 사진도 오늘 표지들이 올려주셨는데요. 뭐 잔뜩 올라오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사도 요한님은 군도 포스터를 약간 하정우 씨 네.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지금 하정우인가요? 네. 정말 전혀 다른 이미지로. 네. 망할 세상 백성을 구하라. 이런. 네. 사도 요한님은 언론 어게인, 언론 다시인가? 개그 한마디를 풀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태우리님은 대망 삼국지, 토지, 임꺽정, 태백산맥 등 시리즈물들이 좋다. 끈기가 대단하십니다. 네. 이건 정말 힘있어야 읽어요. 중2는 활동량이 이렇게 많다는 글에 세숫길 정아님 2개의 심장이군요. 풀코님은 헐레벌떡 출근하셔서 지금 게시판에 글 쓰고 계신데, 일요일 오후에 캠핑 정리하면서, 캠핑 다녀오셨어요? 월요일부터는 이번 주에는 어디 갈까로 머리가 가득, 행복한, 연구 고민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작품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벌써 끝날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10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극에서 네. 대립되는 이제, 이 도적대의 두목인 칼. 원래 이제 귀족의 아들이에요. 귀족의 그래요? 첫째 아들인 네. 그 모백작의 백작의 아들인데요.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칼하고 프란츠라는 아들이 네. 있거든요. 이제 카인과 아벨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큰아들 칼이 이제 뭐 외모도 수려하고 워낙에 네. 똑똑하고 뭐 네. 남성다운 용기도 있고 뭐 친절하고 상냥함도 갖추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뭐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물이죠. 뭐 아버지가 뭐 더없이 좋아하고 근데 이제 동생인 프란츠는 항상 좀 약간 형과 비교되어서 네. 좀 못난 동생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동생이 사실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자 잠깐 이제 밖에 나가 있던 형의 편지를 위조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 뭐라고 그럴까요? 백작의 지위를 차지하거든요. 네, 성주의 지위를 네. 차지하거든요. 네. 네. 심지어는 이제 항상 여기 얘기 나오지만 이제 요런 얘기에 빠지지 않는 삼각관계. 여성이 또 나오죠. 네, 칼의 약혼녀인 이제 아말리아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제 그 여성 자신의 형의 뭐 사랑하는 연인까지도 넘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사실은 이제 중간에 이제 아들이 죽었다라고 거짓으로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네. 형이 죽었습니다라고 거짓으로 이제 물론 자기 입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제 소화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데 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버지가 충격에 빠져서 쓰러지셔요. 네. 근데 이제 살아 있는 사람을 장사를 지내고 나중에 이제 그 탑 속에 아무도 모르는 탑 속에 또 놓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주의 자리를 차지하죠. 네. 예.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집에서부터 내쫓긴 큰아들 칼은 이제 도적대의 두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도적대의 두목이 되어서 다시 이렇게 찾아와요. 요 성에 네. 찾아와죠. 찾아오는데 문제는 이제 요 마지막 5장이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요. 이제 포스터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실 이 도적대의 활약상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이 문학 요 실러의 요 작품은 이 도적대의 뭐 어떻게 보면 활약상이랄까 그들의 떠들썩한 파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요 주인공 칼이란 인물의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갈등 뭐 이게 오히려 극에서는 이 실러의 작품에서는 더 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예를 들면 연출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성격이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적대의 두목이나 이 도적이라는 사회의 불의에 저항하는 도적들이라는 걸 모티브를 맞추면 이게 마치 소호지 같은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 칼의 내면적인 이런 갈등을 더 좀 극단적으로 갖고 가면 적어도 뭐 햄릿까지는 아니더라도 고 비슷한 분위기도 낼 수 있을 만한 작품이거든요. 매력적인 남자가 또 거기에 고민까지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도적대로부터 이제 자신의 이제 소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성을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아말리아와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아말리아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뭐냐면 다른 이제 자신의 동료와 수하 도적들은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어쨌든 그 성을 차지하기를 원해요. 그렇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뭐 아버지를 배신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귀족 출신인 거죠. 이제 보통의 이제 도적대의 주인공들이 이 뭐 그런 경우 이렇게 숨어 있는 알고 보니 귀족 출신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홍길동처럼. 근데 뭐 홍길동처럼 뭐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늘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사랑받던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5장에서는 거의 이제 이 칼이 미쳐가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인 아말리아도 죽이고 자기 손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도적대를 떠나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말려서 자살하는 장면까지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도적대를 해서 뭐 성공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홍길동은 어쨌든 이 조선에서 성공하지 못하지만 율도국이라는 이상향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이기도 하죠. 네. 근데 실패인데 이제 실패를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그려놓은 것이긴 네. 한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괴테도 그렇고, 괴테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베르테르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랑하고자 하는 이제 타자와의 관계에서 결국은 사랑을 네. 얻지 못해서 죽는 것처럼 네. 이 큰아들 카알도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런 후회를 하거든요.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했는데 이 도적대의 두목으로서 뭐 이제 귀족들에게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이제 의적이죠. 말 그대로 의적으로 살면서 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죽이게 되고 자기 손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하자고 이랬던가라는 네. 후회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 오다 보니 뭐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도 있던데 그 사람이나 도와주러 가야 되겠다. 나는 너희들하고 이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실러나 게테 같은 작가들이 생각한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게 이 작품에서 성을 접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이상을 만들면 네. 네. 사실 그것도 이상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바꾸고자 했는데 바꾸지 못한 네. 뭐 혹은 사랑하는 노테의 사랑을 얻고자 했는데 얻지 못한 베르테르가 자살한 것처럼 이 마지막에 이 칼 두목 이 자살의 네. 뉘앙스를 이제 풍기는 것도 네. 네. 결국은 어떤 시대에 이길 수 없는 네. 혹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뭐 혁명이냐 아니면 뭐 기존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냐 네. 사이에서 아주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저기 문학 작품이 이 작품의 주인공이 합쳐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드네요. 이 칼은 되게 매력적인 인물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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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릿을 결합한 인물 같기도 하거든요. 또 영국의 이 저기 도적대 네. 한 리더 되는 게 또 뭐 있더라. 네 그런 그 윌리엄 테리어. 네. 윌리엄 테리어. 아니, 로빈 훗.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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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빈 훗. 네. 막 겹쳐지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적이고 이 고민이 깊은 인물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이 거친 도적대의 두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양면을 이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네.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고 이게 만약에 이제 무대나 드라마 같으면 사실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러의 이 작품이 처음 나왔을 때 뭐 엄청나게 이제 관객들이 이제 대중들이 당시 열광적인 네. 반응을 했었거든요. 네. 예. 희곡이라는 형식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붙이기가 참 작가의 설명을 붙이기가 어렵고 거의 다 모든 걸 대사로만 네. 거의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전달한다는 것이 참 그 대사를 이렇게 제가 딱 읽어드리면 되게 좋은데 이게 또 제가 읽어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멋진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 딱 읽어주시면 정말 이 연극의 신구 선생이나 장민호 선생 같은 분의 네. 그래서 오늘 실러의 도적대 김동수 선생님의 설명으로 우리 함께 스쳐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